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명장이순신 전사불가능. 지금 시간에는 손자병법을 쓰신 손무장군의 그 전투 기록들과 그 생애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손무장군이 병법의 시조로서 거대한 역사책이죠. 손자병법이라는 역작을 남기셨고, 그 위대한 장군이 전사할 수 없는 것처럼 명장이순신도 전사가 불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폴레옹을 연구한 데니스 머헨이라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수석 교관으로서 프랑스로 건너가서 충분한 시간, 충분한 세월을 프랑스어를 먼저 배우고 나폴레옹을 5, 6년 이상 연구하면서 나폴레옹의 모든 것을 말하자면 깨우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수석 교관을 지낸 데니스 머헨이 남기는 나폴레옹에 대한 기록을 우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그의 귀신 같은 용병술 덕분에 단 한 차례의 결정타로 적을 분쇄하고 완전히 괴멸시켰다. 그의 준비는 쓸데없지 않았고 요충지를 탐색하는 감각은 불확실하지 않았으며 결정적인 기동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전투가 진행되는 전체 모습을 독수리처럼 한눈에 바라보았으며 백발백중의 본능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구름처럼 가벼운 프랑스 군대는 적진을 빠르게 휘저으며 적군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대포의 가공할 만한 화력은 그의 지휘 역량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줄지어 늘어선 보병의 전투 행렬은 맹렬한 기세로 명령에 따라 적진을 향해 돌격했으며, 중기병은 저항할 수 없는 위압감으로 적군을 압도하며 치달았고, 창기병과 경기병이 그 뒤를 따라서 대열이 흐트러진 채 우왕좌왕하는 적들을 섬멸했다. 이런 전투들이 모두 이 위대한 나폴레옹 전쟁 시대의 거의 모든 전투에서 실행되었던 전술적 교훈이다. 그러니까 데니스 머헨이 아마도 나폴레옹의 그 사령관으로서 그가 그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이 움직여 갔던 프랑스 역사 기록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 나름대로 나폴레옹을 평가하는 기록이다 말씀드립니다. 장 작가는 여기에 이순신 장군님을 나폴레옹과 똑같다 라고 판단하시면 무리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일본 육군 1600명에게 6만 명이 조선 육군 6만 명이 산산조각 나서 사방팔방 도망가는 게 바로 옥부대첩 직전의 현실입니다. 용인전투. 그렇다면 그런 정도로 정신무장도 안 돼 있고 전쟁과 전투를 모르는 조선의 수군들이 이순신이라는 신출귀몰한 장수 아래서 하나의 단결된 군사들로 명령대로 움직여서 모든 23전 23승이라는 경이적인 전투 기록들, 전투 결과들을 만들어내도록 만든 공로가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를 일으켜 세우듯이 이순신이 조선 수군을 일으켜 세워서 가능했다 말씀드립니다. 손자 선생이 전쟁은 치열한 근접전, 백병전, 치열한 아군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전투가 아닌 멀리서 빙빙 놀러 다니다가 가장 중요한 때 나비처럼 날다가 벌처럼 쏘듯이 중요한 공격을 탁탁 하고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면 그게 진정 더 훌륭한 전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병사들의 목숨이 걸린 명량제첩을 실행하면서
옥포대첩의 전투 결과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거리에서 조선 수군의 안전을 우선 확보한 상황에서 장거리 대포로 일본군을 경멸하면은 조선 수군의 희생 없이 승리가 가능하다. 이미 옥포대첩, 한산대첩 등등등 전투에서 확인된 내용이고요. 명량대첩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적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분명하게 노려서 어떤 타이밍을 노리는 겁니다. 무작정 막 대포를 꽝꽝꽝꽝 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함이 움직이는 타이밍, 조선 수군의 기동을 멈춘 타이밍, 모든 것을 숨을 고르듯이 노리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수학의 천재답게 지금 발표하면 우리의 포탄이 날아가서 일본 군함들의 hul수선을 타격하는 어뢰처럼 명중탄이 난다라고 판단되면 발포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량대첩에서 31척의 일본 군함들을 침몰시키고 18,466명의 일본군을 전사시키면서 기적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장 작가가 손자 선생이 장수는 먼저 승산을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확실히 쓸 때 전투를 하는 것이고요. 승산이 불확실할 때는 평범한 장수는 운에 맡기고 전투를 할지 몰라도 이순신급, 나폴레옹급 천재적인 장수들은 그런 전투 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판단이 들 때 전투를 실행하는 겁니다. 손자 선생이 그 춘추 시대에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등을 제압하는 전투에서 승리했다, 패했다, 승리했다, 패했다 합니까? 프랑스 육군 대원수 출신의 모리스 드 삭스라는 장군이 한 말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장수들은 전쟁이 거래다, 이겼다 졌다 한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천재들에겐 전쟁은 과학이다. 충분히 계산이 돼서 자신들이 승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만 그들은 전쟁을 한다 라고 이순신 장군님 후배지만 모리스 드 삭스라는 프랑스 육군 대원수가 한 발언이 아주 오래된 서양의 군사 금언과 똑같다. 장 작가는 판단합니다. 당나귀들은 이겼다 졌다 합니다. 평범한 장수들은. 그러나 귀신 같은 명장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승리를 계산하고 전투를 실행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우선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었을 때 전투를 실행하는 것이고요. 손자병법의 손자 선생도 가장 중요한 것이 승산이 우리에게 있는가 적에게 있는가 판단해서 전투를 하라고 손자병법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님도 똑같은 겁니다. 명량대첩 기적의 승리지만 이순신 장군님이 지휘하면 13척의 판옥선 2,000명의 조선 수군으로도 충분히 일본군을 격파하고 승리한다 판단이 되니까 명량대첩 울돌목에서부터 목포 북쪽의 당사도까지 명량대첩 1일차 전투를 이순신 장군님이 실행하는 것이고요. 결과가 전투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군 18,466명 전사, 10만 명 중에 20%가 전사했습니다. 거의. 조선수군은 2,000명 중에 34명 전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명장들, 과거 모든 명장들의 전투 결과들을 공부하셔서 알고 계시고요. 특히 악비 장군의 전술, 언성 전투에서 악비 장군의 그 귀신 같은 용병술, 아주 모든 지형을 손바닥처럼 알면서 적군의 지형을 막 다람쥐처럼 막 휘짓고 다니는, 그래서 적군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박살내고 빠져나오고 박살내고 빠져나와서 말 그대로 장님을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들고 벙어리를 만들어가며 승리합니다. 악비 장군의 언성전투 50배 많은 적군을 이순신 장군님이 명량대첩에서 이기고 승리했다면 200배 많은 적군 500명으로 10만을 격파하는 것이 악비 장군의 언성전투입니다. 악비 장군이 전사가 불가능하듯이 명장악비가 전사했나요? 명장이수신이 전사가 불가능하다를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신속하게 잘못된 역사를 고쳐야 대한민국이 수소폭탄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선진 강국이 된다. 부처님의 뜻을 전달해 드리면서 BBC가 선정한 100명의 세계 명장들 중 21명의 동양의 명장들, 네 번째 순서인 손자병법의 손무 장군이 전사가 불가능했다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